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어떠한 코인입니까? 많이들 설명해 드렸고, 이 이더리움이 엄청난 긍정적인 이벤트를 앞에 두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더욱더 큰 상승력을 많이 보였던 거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전에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 때 어땠습니까?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력을 보였던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었어요. 물론 이 작업 증명 방식에서 바뀌는 부분이 이더리움 클래식에 더욱더 환호하게끔 만드는 요인이 되었지만, 이 머지 업데이트는 어떤 걸 말합니까? 이더리움 그룹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공했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기대성과 상승력을 제공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린 이더리움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 이 부분이 곧 이더리움 클래식한테도 움직임을 크게 가져올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자마자 이더리움보다도 이더리움 클래식이 훨씬 더 많은 상승력을 보였던 요인 또한 바로 이러한 부분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어떠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영상도 제작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 오늘 날짜 차트를 먼저 보시면 엄청난 변동성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더리움 클래식의 일봉의 모습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 핸드폰으로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보시면 3영업일 연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가져왔고, 그 이후 어떻습니까?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재 이 37,000원대 라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3영업일 연속적으로 떨어졌다 말씀을 드렸죠. 떨어질 때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떨어졌죠. 거래량이 떨어졌다는 건 고래에 이탈 물량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봐도 충분하다. 왜?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같이 올라오면서 3영업일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움직인다는 건 그만큼 이 고래들의 이탈 물량이 없는 채로 변동성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때 누가 매도했을까요?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라는 거. 물론 이게 일봉상 보게 되면 너무나 고점이니까 이젠 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으시죠.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 주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바닥에서 박스권 라인을 형성했고, 이 박스권을 이제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 1차, 2차 박스권 라인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힘이 들 수 있죠. 근데 한번 돌파하면 어떻습니까?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져온다는 거. 더군다나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주겠다 라는 부분과 똑같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전 머지 업데이트 때 어떠한 상승력을 보였습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이. 자, 상승력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이때가 머지 업데이트 때였거든요. 근데 거래량도 동원했죠. 근데 하방 압박을 받고 횡보라인 가져올 때 거래량이 나옵니까? 일제히 거래량이 나오지가 않죠. 그러면 이전 머지 업데이트 때부터 있던 고래들은 이탈 물량 없이 있다가 다시 한번 이 바닥 박스권에서 거래량을 동원하면서 상승력을 같이 가져왔다. 그러면 매입 단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래들의 움직임으로 상승력을 가져왔다. 그러면 이 고래들의 목표 단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선 고래들의 움직임 또한 같이 면밀하게 분석해드리면서 앞으로 시장 규모는 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떠한 상승 모멘텀으로 움직일지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해드리면서, 모멘텀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이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씩 잡아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전방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위치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이 EDXM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거의 긍정적인 이벤트가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 또한 두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이더리움 ETF가 나오게 되면 이더리움 ETF의 이더리움 클래식은 어떠한 위치를 가져갈지 이것 또한 체크해드리면서,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이더리움의 댕쿤 업데이트, 이 부분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움직임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것 또한 같이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보시고요. 상단 부분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한 분 한 분께 직접 따로따로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이고요. 새벽 시간 상관없습니다. 아침 시간도 상관없으니까 어떠한 모멘텀 때문에 어떻게 매수와 매도를 진행할지 이 모든 부분들 문자를 먼저 넣어드릴 거예요. 영상도 지금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고요.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EDXM 먼저 말씀 한번 드리면 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EDXM은 뭡니까?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입니다. 라고 엄청나게 유명했습니다. 월가라는 곳은 미국의 뉴욕 스트리트에 있는 투자자문 운영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이러한 모인 곳이 EDXM 코인의 거래소를 만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을 보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여기에 이 비트코인 캐시가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가 되었죠. 왜 상장 폐지됐습니까? 월가에서 코인 거래소 만들었다고 했죠. 근데 중국 쪽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미국 주식 시장에서도 중국 주식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부분처럼 이 비트코인 캐시는 중국에서 채굴량이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가 되었죠. 근데 이 자리를 누가 들어온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들어올 확률과 비트코인 SV가 들어올 확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분명히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상장될 확률도 매우 높아요. 왜? 월가에서 콕 집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는 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누가 밀어줄까요? 자,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바로 블랙록입니다. 자, 보세요. 자, 레리 핑크 CEO 이더리움의 ETF를 지지한다. 라고 선언을 했죠. 이 레리 핑크의 블랙록 CEO는 누굽니까? 이 블랙록이란 데는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예요.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도 이 블랙록의 입김을 쉽게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 지지를 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와 같은 맥락으로 이더리움 ETF도 승인이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블랙록 CEO 레리 핑크라는 거. 이 레리 핑크가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보세요. 자, 블랙록 CEO 이더리움 현물 ETF에 관련해서 입을 열었다. 암호화폐 분야의 베테랑의 견해는 어떻게 될까? 자, 이 부분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뭐죠? 자, 레리 핑크는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 ETF가 나왔던 것처럼 이더리움 ETF 출시는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JP 모건 제가 이거 이후에 말씀 드릴 건데 이 JP 모건은 비트코인에 굉장히 회의적인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들이 비트코인 절대로 나올 수 없어. 근데 비트코인 ETF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왔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 ETF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 나올 확률이 높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사실일까요? 아니라는 거. JP모건은 이렇게 비트코인한테 회의적이지만 뒤로는 AP를 신청할 정도로 확실하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승인 전망을 높이 올리고 있다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EDXM 당연히 EDXM에 상장될 확률이 바로 비트코인 그리고 SV와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상장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나머지 네 자리를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이더리움 클래식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은 당연하게도 엄청나게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이더리움의 업데이트. 이것도 중요하죠. 당장 내일입니다. 1월 17일 내일 날짜로 오후 3시 32분 한국 시간입니다. 자, 확정을 냈습니다. 덴쿤 업데이트가 확정되면서 1월 17일 날짜로 이더리움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근데 여기 업데이트 예전에 머지 업데이트도 마찬가지지만 업데이트 끝나고 또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으시죠. 근데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이제야 박스권을 넘고 이제 뚫고 있는 모습을 보였죠. 이전 머지 업데이트 때는 상승력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상승에 대한 소화력을 챙기는 모습에 하방 압박을 가져왔지만 고래의 이탈 물량은 없었다. 근데 이번 덴쿤 업데이트는 다르죠. 이더리움 ETF를 앞에 두고 있고 그 부분에서 이더리움은 더욱더 큰 성장성을 위해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이 업데이트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머지가 끝나고 상하이가 있고 상하이 업데이트가 끝나고 덴쿤을 하고 덴쿤 업데이트 이후로 대대적인 업데이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이어질 수밖에 없냐? 다들 스마트폰 이용하시죠? 우리가 스마트폰 이용할 때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업데이트가 한 번에 끝납니까? 계속 하죠.
왜 계속할까? 수많은 디앱들과 함께 움직임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업데이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코인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이 업데이트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위치가 어디에서 업데이트를 진행하냐?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 날짜로 업데이트가 진행한다고 했죠. 어디입니까? 현재 위치는 여기에요. 이 37,000원대 라인을 계속 치고받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여기 라인을 탄탄하게 지지를 받고 있어야지 밟고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전 머지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하방 압박을 가졌지만 고래가 이탈을 안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점도 고래들은 이탈 물량이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세세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 앞으로 시장 규모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정확하게 판단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 보면서 우린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충분하겠죠. 나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들어갔는데 손실 중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매입 단가가 여전히 높아요. 나는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을 잡고 싶은데 어디가 타이밍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하신 분들을 위해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부분들 먼저 문자를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뉴스를 좀 더 통해서 말씀을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코인의 원조 이더리움 누굽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소식에 50%의 급등력을 갖고 왔던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이더리움의 원조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의 긍정적인 이벤트를 앞에 두고 있다.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뉴스가 됐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알트코인의 제왕 이더리움이 장밋빛 ETF에 대해서 낙관론이 유지가 되나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시장의 관심도는 높아졌고 상승력 또한 굉장히 높았죠. 근데 3영업일 연속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틀 동안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알트코인의 왕에 왜 이런 변동성을 보여줄까? 그 이유는 뭡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JP모건이 이러한 발표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는 출시 장담 못합니다. 50% 이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국 SEC는 이더리움 증권 주장을 고수할 수도 있다. 이게 1월 14일 날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많이 가져오는 모습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여기 JP모건의 이러한 발언 때문에. 자, 이 발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위선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는 JP모건의 CEO입니다. 비트코인을 비판하던 JP모건 CEO는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다. 코인데스크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은 전혀 발전할 수가 없어.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때요? 블랙록도 그렇고 미국 정치, 미국 경제에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코인 시장은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제도권의 원년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2024년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였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죠? 비트코인 ETF를 나오면서 이제는 비트코인은 코인 시장에서 벗어나서 제도권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죠. 가상자산을 디스하던 JP모건 현물 ETF에 AP를 참여했습니다. 대중을 오도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점이 어떠한 시장의 흐름을 가져갈 것이냐. 가상자산은 제도권 진입의 새 역사를 쓰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불을 변화는 확실하게 나와져 있다는 거. 이더리움 현물 ETF에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고래들 또한 당연히 이더리움 클래식 더욱더 많이 매집하고 싶겠죠. 이더리움 더욱더 매집 많이 하고 싶겠죠. 근데 이 매집이라는 게 뭡니까? 일반 매수와 똑같습니까? 아니죠.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그냥 매수예요. 근데 이 매집이라는 건 뭐냐? 확실하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가에 매수하게끔 만드는 고래들이 바로 매집을 한다. 이게 바로 올라가던 것도 끄집어내리는 게 매집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흔들림을 준다 하더라도 매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 ETF 설명 많이 해드리면서 이 부분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뭡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를 가져가고 있다. 누가? 바로 월가에서. 자, 이 월가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지수형 펀드,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ETF를 출시할 것이다. 선순위가 뭡니까? 매집이에요. 매집이라는 건 올라가는 걸 따라서 매수하는 게 매집이 아닙니다. 다시 끄집어 내려서 매수하는 걸 매집이라고 했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고래들은 이렇게 매집 라인을 구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흔들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오늘 그 부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3영업일 연속 하방 압박을 가져왔을 동안 해당되는 부분은 거래량이 나오지도 않았고 이틀 동안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38,000원을 터치하고 내려오고 이러한 지속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이 부분이 바로 변동성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 변동성 때문에 개인들 물량이 엄청나게 매도가 나왔겠지만 실질적인 나온 거래량을 보게 되면 개인들 물량만 매도가 나왔다. 고래들은 매도 물량이 없이 움직이고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 명확하게 판단해 보시고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거니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 당장 내일 17일 날짜 덴쿤 업데이트가 진행하는데 이때 날라갑니까? 안 날라가요. 17 덴쿤 업데이트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더욱더 변동성을 크게 줄 수 있어요. 왜? 개인들 물량을 매도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매수와 매도의 비중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수익권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통해서 수익권을 극대화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매집되는 부분에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두 가지 다 무료로 모두 받아보시고 문자 먼저 받아보신 다음에 마음에 든다. 그때 카톡방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새벽 시간 문자 보내셔도 상관없으니까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모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투자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